우리 회사는 식품 포장재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스낵이라든가 아니면 과자 같은 그런 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도 이제 제조업이고요. 제조업 쪽에서 플라스틱 가공 쪽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가 필름이라는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을 해갖고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플라스틱 제조 쪽에 그쪽으로 이제 제조업으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25년 이상을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장 총책임자로서 생산부터 품질, 설비 관리, 인원 관리까지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식품 포장재를 생산하는 공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인쇄를 처음에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를 한 뒤에 뒤에 공정에 보면은 인쇄를 합재하는 필름을 합재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합재한 후에 체조 식품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봉투라든가 아니면 롤 상태로 납품하는 그런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생산, 그다음에 설비, 인원 다 중요한데 제가 좀 특히 중점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안전 쪽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제조업을 하다 보면은 기계 같은 거가 이런 부분들을 핸들링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이 제일 중시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쪽입니다. 저희들이 식품 포장재를 생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들이 위생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 쪽에 신경을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 저는 플렉소 인쇄를 맡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지판 자체의 구겨짐이라든가 긁힘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요. 스크러치라든가 뭐 이렇게 찍힘 이런 것이 없어야 제품이 좀 잘 나옵니다. 저는 6시 30분 전에 출근해 가지고 오늘 할 생산 계획서를 먼저 확인하고 팀원들에게 전달 후 오늘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위들을 팀원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작업에 임하게 됩니다. 인쇄를 한 지는 한 17년 됐고 이 플렉소를 하게 된 지는 한 3년 됐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이 회사가 앞으로의 비전과 성장성, 안정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입사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입사하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식품 인쇄라든가 그런 쪽을 보면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쪽에 성장성이 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플렉소 가공 쪽에 합지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인쇄된 원단을 가지고 저희는 중간에 접착제를 고루 도포할 수 있게끔 접착제를 발라서 그 원단 안에 햇빛이라든가 이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합지를 하여 필름을 하나 더 붙여서 합지할 수 있는 그런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아는 지인의 소개로 이쪽으로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식품 쪽이다 보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이 좀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좀 빨리 변한다? 자동차도 1년에 신차가 한두 대씩 나오는 것처럼 저희도 소비자가 원하는 그림, 색상, 화려함 그런 걸로 계속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춰가는 그런 게 저희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있다면은 일단은 친환경 쪽으로 저희 회사가 발전을 했다는 점이고요.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이제 경쟁업체, 단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업체들이 경쟁이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더라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좀 깊이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 근로에 대해서 조금 약간 거부감을 느낀다고 할까? 입사를 해서도 뭐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정년이 있을 거고 그 기술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배워서 이게 꾸준히 이어가야 되지만 그게 이제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젊은 인력을 충원하려다 보면은 면접을 보고 현장을 보고 좀 기피하는 젊은 세대층도 있고 현장에서 일하고 며칠 일하다가 자기가 맞지 않는다거나 뭐 환경적으로나 사람적으로 그런 거 하면 쉽게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층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연수별로 직원들이 고루고루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 이제 정년을 앞두신 분들이 여러 명 나갔지만 그 중간에 또 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 충족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젊은 세대층이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함께 일하던 동료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공간을 메워야 하는데 대기업에 비해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 채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메우는 데 있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제조업으로 시작을 해갖고 제조업으로 나라가 발전했는데 최근 좀 어려운 점이 저희들 제조업에서 인원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신문 매스컴에서는 이제 구직난이 많다고 하지만은 저희처럼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조업 쪽에서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다른 서비스 업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인원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지원이 더 나라에서 지원 정책을 더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는 광고 내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부인 광고를 해도 사람이 굉장히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지원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한 얼마 있지 않고 이제 그만두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가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40원도 돌파했습니다. 이달 들어 하루에 10원 넘게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도 커졌는데요.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정부도 외환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용하는 재질들이 이제 필름이라는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이라든가 유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재질들이 다 수입을 해갖고 원유를 수입해서 만들든가 아니면 원자재 자체를 수입하는 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원가 부담이 많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은 그나마 이제 유가가 좀 안정적이지만은 유가가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은 저희도 아무래도 원재료 비용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재료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한 60%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가 거의 다 이제 석유화 제품이다 보니까 그 유가라든가 아니면 수입되는 부분들이 차지하는 포션들이 저희들이 그 60%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만 올라간다고 해도 6% 정도가 이제 상승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유가나 아니면 원재료들이 상승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제품 가격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 식품 포장재가 내수 쪽가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 수출을 좀 많이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내수만 주로 하다가 이제 수출 쪽으로 이제 정책을 바꿔갖고 수출을 좀 하고 있는데 수출을 하다 보니까 중국 제품들하고 경쟁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제품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저희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쪽에서 좀 중국보다 더 나은 기술로 중국보다 더 나은 품질로 저희들이 대응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만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중국하고 경쟁할 때 불리한 면이 많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기술적 우위로 해갖고 수출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생각 외로 많이 기술적으로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국보다는 더 한층 더 기술 업데이트된 제품으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품질이 높은 거로 저희들이 대응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손익이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식품 포장재도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재료비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로 이제 제품 가격으로 적용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 손익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생산성을 좀 높여갖고 원가를 좀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갖고 그거를 좀 대책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그렇게 쉬운 것들은 아닙니다. 저희 이제 본사나 뭐 자재 쪽 관련돼서 환율이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뭐 저희가 이제 자재를 취급함에 있어서 이제 뭐 좀 아무래도 허투루 쓰기가 좀 부담스럽고 이제 그만큼 로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반월공단은 사실 그 단원공단하고 틀리게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그 산재에 있던 거를 모아서 저희들이 계획공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반월공단은 자체는 이제 중소기업 쪽을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공단으로 처음에 계획을 해갖고 했기 때문에 좀 산재에 있던 조그만 업체들이 산재에 있던 부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인원 문제, 그다음에 그런 공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공단을 처음에 설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업체들이 많이 모여서 좀 활기차게 그렇게 처음에 그 공단이 설립이 됐고 굉장히 초창기에는 활기가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가 이제 그 주춤하고 내수 시장이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공단도 좀 현재에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도권 최대 제조 산업 단지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는 이제 산업 구조가 고도화가 되고 뭐 디지털화가 되고 경쟁력이 이제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약간 전환점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약간 이렇게 인프라가 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덜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이제 인프라도 이제 구축되고 젊은 인력들이나 뭐 기술인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 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안산에 들어오면은 공단 부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저도 아직 다 가보지 못할 정도로 가면 갈수록 여러 명이서 일할 수 있는 공장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경제 발전에 떨어진다면은 기업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 뭐 중소기업, 다른 저희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소상공인까지도 피해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가까운 이제 식당 같은데 공단 저기 가까운 식당 보면은 저녁에는 좀 예전에는 활기차고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은 별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들도 식당에도 많이 손님이 많이 없는 걸 보면 확실하게 경기가 많이 좀 침체되고 어렵구나라는 거를 좀 피부적으로 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 기존 방식대로는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는 없겠다. 경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기계들,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이 기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용재 잉크를 사용했던 부분들을 수성 잉크로 해갖고 환경적으로 저희들이 개선된 제품을 좀 만들거나 아니면 생산성도 저희들이 기존에는 스피드를 200으로 좀 작업했던 걸 300 이상으로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신기계, 신기술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갖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탈탄소 시대, 뭐 탄산소나 뭐 환경을 좀 우선시하는 이렇게 기업 분위기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친환경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또 스마트 공장 운영을 뭐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화 기기나 뭐 이런 거를 구축함으로써 뭐 작업자들이 근무하는데 좀 긁게 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운영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친환경 인쇄도 수성, 저희도 인쇄 가공 쪽에도 무용재 타입이라 그래서 인체 유해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합지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친환경 쪽으로 좀 더 발전한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이제 바늘공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처럼 그렇게 조달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직원에 대한 중소기업에 취직한 제조업의 직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당장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해주셔갖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좀 뽑는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청년 저축 이런 거를 활성화하거나 중소기업이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설립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도되기도 하지만 지금 제조업들 보면 저부가가치 산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AI 시대, 그 최첨단 시대라고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첨단 그것을 융합해가지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앞으로 경쟁력도 키울 수 있고 그러면 이 산업 단지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